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약 50톤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몸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성분이 물에 녹아서 흡수되고 운반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물은 인체 생리작용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대로 알고 마시면 그 어떤 약보다 좋은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건강을 위해 어떤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 우리 몸에 왜 중요한가? 인체에서의 먼저 물의 작용을 알아보고 물이 왜 우리 몸에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체중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성인 남자는 체중의 약 60%, 성인 여자는 51%, 갓난아이는 70%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무기물질과 유기물질이 녹아 있는데 이 액체 성분을 체액이라고 부르며 이 체액은 우리 몸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인체에서 물은 이산화탄소와 산소, 염분과 같은 생명에 필요한 물질을 용이하고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혈액의 순환, 배설물의 처리, 관절과 근육의 운동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체 내에서 많은 작용을 하는 물, 만약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될까요? 몸속의 물이 1 내지 2%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 정도 부족하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며 12% 정도가 부족하면 생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에 노화를 불러오거나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한 부분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는 몇 주를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이 몸에 좋은 물일까요? 사람은 매일 2 내지 3리터 물을 평생 마시기 때문에 먹는 물에 유해 물질이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더라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까다로운 기준으로 먹는 물의 수질을 정하고 있는데요. 좋은 물이라 함은 첫째, 병용균, 유해물질 등 인체 해로운 요소가 없어야 하고, 둘째, 연중 수온의 변화가 없고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셋째, 탄산가스, 산소, 철분, 칼슘 등의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성분에 따라서 독특한 맛이 있고, 넷째, 녹아있는 성분이 양리작용을 하여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거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물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시작하면서 매일 마시는 물도 알고 마시면 보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왕 마시는 물, 좀 더 건강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물 음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물을 적게 마시는 것보다는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체의 대사, 효소작용, 생리작용 등을 원활히 해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변비와 요로결석 등의 질환 예방에도 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을 과다하게 마시는 것은 너무 적게 마시는 것만큼이나 해롭습니다. 물이 건강의 핵심이라면 수분 섭취의 핵심은 바로 수분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에 마시고 배설하는 양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몸 안의 세포 안팎에서 일어나는 수분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물을 적게 부족하게 마시면 수분 균형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신체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영양분이 빠져나가면서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섭취해야 하는 정확한 물의 양은 활동 수준이나 온도, 습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 몸속에서 물을 가장 활발히 처리하는 곳은 신장인데요. 혈액의 흐름에서 불필요한 몸 안의 노폐물을 오줌으로 건너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요독증이 생기고 심하면 사람이 견딜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장은 매일 140에서 160리터 정도의 물을 걸러내고 이 중 약 99%는 재흡수되고 있습니다. 신장을 통해서 매일 1 내지 1.5리터 정도의 물이 소변으로 배설된다는 말인데요. 1g의 대사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 15ml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고단백 음식을 먹고서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는 탈수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부를 통해서도 수분이 소실되는데 정상적으로 하루 500에서 1000ml 정도의 땀이 분비됩니다. 매우 더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 운동을 할 경우에는 시간당 1리터의 속도로 무려 12리터까지도 땀을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우리 몸의 필수적인 생리기전입니다.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진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약 2.5리터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통상 음료 등 액체로부터 1리터, 과일, 채소 등 음식 섭취로 1.2리터 정도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이래 적절한 섭취량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람의 위 용적이 1리터 정도인데 위벽은 팽창이 가능하므로 4리터까지도 수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식사 때 이제 밥 먹고 국 먹고 반찬 먹고 디저트 먹고 즉 식사 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 용적을 초과해서 식도로 위산이 역류되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입만 헹구는 정도가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보통의 경우 날마다 8컵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에는 수분 소실이 더 되는데 운동량, 주위 환경의 온도, 습도 등에 따라서 소실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운동 전후뿐만 아니라 운동 중에도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라톤 같은 고강도의 운동을 수시간 동안 더운 환경에서 계속할 경우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지는데 지나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물 중독, 즉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맹물을 많이 자주 먹게 되면 세포 외액이 나트륨이 흡수되지 않은 장내 수분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저나트륨 혈증을 더 악화시키고, 이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구역 또는 이제 심한 경우 경련, 혼수,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고강도 운동을 6시간 내지 8시간 지속하는 경우에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4시간 이상 지속 시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후나 운동 중 맹물을 시간당 1리터 이상 마시지 않도록 하며 약간의 포도당이 함유된 음료를 섭취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과 관련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하는 건데요.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물에는 열량이 없어서 많이 마신다고 체지방 세포가 비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함유된 나트륨의 수분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짜게 먹으면 부종을 유발해서 일시적으로 체중 증가 현상이 올 수는 있습니다. 특히 비만한 사람은 염분에 대한 예민도가 높아서 조금만 짜게 먹어도 쉽게 붓기 때문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물은 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를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피부인데요. 피부 노화는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수분 섭취는 피부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 건강을 생각한다면 역시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물은 끓여 마시는 게 좋은지 생수로 마시는 게 좋은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생수가 끓인 물보다 신선하고 물맛이 더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끓여서 마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종종 물을 끓여 마시면 물속에 미네랄이 파괴되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특정 미네랄이 넘칠 경우 몸에 해로울 수도 있고, 또한 우리 몸은 소량의 미네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끓여 마신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물이 좋으냐 차가운 물이 좋으냐 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식수의 온도는 차게 해서 마실 경우 장 운동을 촉진해 주기 때문에 변비기가 있는 경우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장이 예민한 경우에는 너무 차갑게 하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겠습니다. 특히 배가 아플 때는 물을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 물 한 잔이 보약이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은 밤새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흘려보내는 효과가 있고 산소와 영양분 등을 몸속 곳곳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하지만 공복에 물을 많이 마시고 식사를 하면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식사 전에는 적게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 전에는 약간의 물은 괜찮지만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많은 양의 물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기능성 물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물 중 알칼리 이온수, 탄산수, 해양 심층수, 산소수 등이 있는데요. 미네랄 워터, 해양 심층수 등은 미네랄, 영양, 염류 등이 풍부해서 맛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건강에 특별한 효과는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오히려 물로서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알칼리 이온수라는 것도 특별한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물 마시는 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은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흘려보내는 효과가 있고 산소와 영양분 등을 몸속 곳곳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만 또 너무 많은 물은 소화에 무리를 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방법이 장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할 때나 또는 운동 후에도 물을 너무 적게,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몸이 원하는 만큼 적당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므로 우리 모두 아끼고 잘 보존해야 하겠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살기차게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